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 무서운 병 말이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췌장암은 확실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알고 제대로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등이 아프다, 이런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이겠지만 때로는 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많은 췌장암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조기에 발견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타깝게도 늦게 발견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바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처에 있었습니다. 췌장암은 흔히 침묵의 암이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증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묘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72세 할아버지셨는데 6개월 전부터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노래지고 소변색이 진해지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서야 병원에 가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비슷한 증상들이 있었지만 괜찮아지겠지 하고 1년 넘게 미루다가 병원에 가셨을 때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바로 조기 발견의 차이였습니다.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발견이 늦어지면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과거에 비해 치료 성과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췌장이 어떤 장기인지, 췌장암이 무엇인지, 어떤 증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췌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심장, 폐, 간 같은 장기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췌장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췌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췌장은 위 뒤쪽에 있는 길쭉한 장기로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를 만들어 내보내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잘 소화시켜주고 혈당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췌장에 암세포가 생기면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췌장 주변에 중요한 혈관들과 다른 장기들이 많아서 암이 진행되면 이런 곳들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췌장암도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어느 정도는 예방도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모든 내용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들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근거 없는 민간요법과는 다릅니다. 정확한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췌장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노인분들이 췌장암에 걸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으시면 본인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췌장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더 주의 깊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췌장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구체적인 대비책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지만 병을 예방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시면 췌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췌장과 췌장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췌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췌장이 무엇이고 췌장암이 도대체 어떤 질병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췌장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명치 부분, 즉 가슴뼈 아래쪽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그 뒤쪽으로 위가 있고 위 뒤쪽에 췌장이 있습니다. 췌장은 길이가 약 15cm 정도 되는 길쭉한 모양의 장기입니다. 마치 바나나를 눕혀놓은 것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췌장을 부위별로 나누면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으로 나뉩니다. 머리 부분은 12지장이라는 소장의 첫 부분에 둘러싸여 있고 꼬리 부분은 비장 근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췌장은 여러 중요한 장기들과 가까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장기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췌장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화를 돕는 일이고 둘째는 혈당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소화를 돕는 역할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소화효소들이 나옵니다. 이 소화효소들은 음식물 속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잘게 분해해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치 큰 덩어리를 작은 조각들로 잘게 자르는 가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음식물이 잘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가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거나 기름진 변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체중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인 혈당 조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에는 랑게르한스섬이라는 특별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분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정상 범위로 내려줍니다. 만약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이제 췌장암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은 췌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정상적인 췌장세포들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변화되어 암세포로 바뀌는 것입니다. 췌장암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외분비 췌장암이고 둘째는 내분비 췌장암입니다. 외분비 췌장암은 소화효소를 만드는 세포에서 생기는 암입니다. 전체 췌장암의 95% 이상이 이 외분비 췌장암입니다. 그 중에서도 췌관선암이라는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췌장암이라고 하면 이 췌관선암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분비 췌장암은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에서 생기는 암입니다. 이는 비교적 드물고 외분비 췌장암에 비해 진행이 느린 편입니다.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둘째, 췌장 주변에 중요한 혈관들이 많아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잘 됩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진단 기술과 치료 방법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로 완치도 가능합니다. 췌장암의 증상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미묘한 변화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 복통입니다. 명치 부근이나 왼쪽 윗배에 둔한 통증이 생깁니다. 이 통증은 등으로 뻗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앞으로 몸을 숙이면 통증이 줄어들고 누우면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소화불량입니다. 평소보다 음식이 잘 안 넘어가고 배가 더부룩하며 속이 불편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몇 개월에 걸쳐 체중이 계속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유 없는 체중 감소는 주의해야 할 증상입니다. 넷째, 당뇨병이 갑자기 생기거나 기존 당뇨병이 갑자기 악화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당뇨병이 처음 생기면 췌장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다섯째, 황달입니다. 췌장 머리 부분에 암이 생기면 담즙이 나가는 길을 막아서 황달이 생깁니다. 눈의 흰자위가 노래지고 소변색이 진해지며 변색이 회색이 됩니다. 또한 온몸이 가려워집니다. 여섯째, 대변의 변화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변을 보거나 변이 물에 둥둥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할머니셨는데 3개월 전부터 식욕이 떨어지고 배가 자주 불편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셨는데 한 달 전부터는 등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노래지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암이었지만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할머니의 경우처럼 췌장암의 증상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췌장암의 위험 요인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이입니다. 60세 이후부터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7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둘째는 성별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셋째는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췌장암 위험이 2-3배 증가합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발암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췌장까지 도달해서 암을 유발합니다. 넷째는 당뇨병입니다. 특히 오래된 당뇨병 환자에서 췌장암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갑자기 생긴 당뇨병은 췌장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만성 췌장염입니다. 오랫동안 췌장에 염증이 있으면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섯째는 비만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고도 비만인 경우 췌장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일곱째는 가족력입니다.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으면 본인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여덟째는 식이 요인입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식품을 자주 먹거나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위험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위험이 감소합니다. 이제 췌장암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췌장암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췌장이 어떤 장기인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췌장에 문제가 생겨도 그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췌장암의 초기 증상들인 소화불량, 복통, 체중 감소 같은 것들은 매우 흔한 증상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보다 소화제 먹고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가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병원 가는 것을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참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을 만하다 하고 견디시다가 정말 심해져서야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할아버지셨는데 6개월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며 소화제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시라 해도 괜찮다, 별거 아니다 하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전부터는 등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근육이 뭉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파스만 붙이고 계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체중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는데도 살이 빠져서 좋다 하고 좋아하셨습니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노래지고 소변이 짙은 색으로 나오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서야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암이었는데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셨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췌장암에 대한 정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췌장암의 초기 증상들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둘째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췌장암은 무조건 죽는 병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아예 검사를 받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췌장암이 어려운 질병인 것은 맞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셋째는 증상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좀 쉬면 괜찮아질 것이다 하고 생각하시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넷째는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굳이 검사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는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소홀입니다. 흡연, 당뇨병, 만성 췌장염 등의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TV에서 를 먹으면 췌장암이 완전히 예방된다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믿고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많이 먹으면 췌장암이 예방된다, 녹차를 하루에 10잔 마시면 암이 없어진다는 식의 과장된 정보들을 맹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음식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췌장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자연요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며 병원 치료를 거부하거나 미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가 췌장암에 걸렸다고 해서 나도 언젠가는 걸릴 것이다 라고 체념하시거나 반대로 아직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안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췌장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이므로 더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흡연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오래 피웠으니까 지금 끊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금연은 언제 시작하셔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뇨약을 먹으면 췌장이 더 나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며 약물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뇨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췌장암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검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검사받다가 뭔가 발견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검진을 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화재가 무서워서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병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가 될 때까지 모르고 지내게 됩니다.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검사비가 비싸다, 치료비가 많이 들 것 같다는 걱정 때문에 병원 가기를 미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늦게 발견해서 큰 수술을 받거나 항암 치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들도 잘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찮다, 시간이 없다,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검진을 받지 않으시는데 이런 기회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 즉 60세 이후 연령층, 흡연자, 당뇨병 환자, 만성 췌장염 환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증상이 나타나도 잘못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배가 아프면 진통제만 먹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만 먹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지만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면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무관심도 문제입니다. 어르신이 속이 불편하다, 요즘 입맛이 없다고 하셔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정보 부족과 잘못된 인식입니다. 췌장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올바른 인식을 갖는다면 이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췌장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위험 요인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면 췌장암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배를 끊으시면 췌장암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금연 후 10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거의 같은 수준까지 위험이 낮아집니다. 이미 오래 피웠으니까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끊으셔도 도움이 됩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면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시거나 니코틴 패치, 금연 껌 등의 보조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혼자 끊기 어려우시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둘째, 당뇨병 관리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공복 혈당 100mgdl 이하, 식후 2시간 혈당 140mgdl 이하, 당화 혈색소 6.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드시고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피하세요. 현미, 잡곡, 채소, 생선 등을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식후 30분 후에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셋째, 적절한 체중 유지입니다. 비만은 췌장암의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체질량 지수 BMI를 25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 kg를 km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장기간에 걸쳐 체중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올바른 식생활입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줄이고 가공육햄, 소시지, 베이컨 등의 섭취를 제한하세요. 대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무, 배추 등과 토마토, 당근 등은 췌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 등을 자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리할 때는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적절한 음주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만성 췌장염의 원인이 되고 이는 췌장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여성의 경우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잔은 소주 1잔, 맥주 200ml, 와인 100ml 정도를 의미합니다. 가능하면 금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즉 하루 30분씩 주 5회 이상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권합니다. 운동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취미 활동, 명상, 독서, 친구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 자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연령층. 둘째, 흡연자나 과거 흡연자. 셋째, 당뇨병 환자, 특히 최근에 당뇨병이 생긴 분들. 넷째, 만성 췌장염 환자. 다섯째, 직계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있는 분들. 여섯째, 비만인 분들.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건강검진 외에도
췌장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암 검사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혈액 검사입니다. CA19-9, CEA 같은 종양 표지자를 검사합니다. 하지만 이 검사들은 초기 췌장암에서는 정상일 수 있고 다른 질병에서도 증가할 수 있어서 확진을 위한 검사는 아닙니다. 둘째는 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간단하고 안전한 검사이지만 췌장은 위 뒤쪽에 있어서 초음파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복부 CT 검사입니다. 췌장을 비교적 잘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면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MRI 검사입니다. CT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MRCP라는 검사는 췌관의 모양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췌장 질환 진단에 유용합니다. 다섯째는 내시경 초음파 US 검사입니다. 내시경을 통해 위나 십이지장에서 췌장을 가까이서 보는 검사입니다. 작은 병변도 잘 발견할 수 있어서 조기 진단에 유용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의 대처 방법도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명치 부근이나 왼쪽 윗배의 지속적인 통증, 특히 등으로 뻗치는 통증. 둘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 특히 6개월에 10% 이상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 셋째, 지속적인 소화불량,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심해지는 경우. 넷째, 갑작스러운 당뇨병 발생이나 기존 당뇨병의 급격한 악화. 다섯째, 황달, 즉 눈의 흰자위가 노래지고 소변이 진해지는 증상. 여섯째, 기름진 변이나 변이 물에 뜨는 증상. 이런 증상들이 하나만 있어도 주의해야 하고 여러 개가 함께 있으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계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있으면 일반인보다 위험이 2-3배 높아집니다. 이런 분들은 40세부터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전성 췌장염이나 BRCA1, BRCA2 유전자, 변이가 있는 가족력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금연 여부, 적절한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절주, 당뇨병 관리, 정기 검진 등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췌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췌장은 위 뒤쪽에 있는 중요한 장기로 소화를 돕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췌장암은 이 췌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침묵의 암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췌장암의 주요 증상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복통입니다. 명치 부근이나 왼쪽 윗배에 지속적인 둔한 통증이 있고 특히 등으로 뻗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는 소화불량입니다. 평소보다 음식이 잘 안 넘어가고 배가 더부룩하며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더 심해집니다. 셋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6개월에 체중의 10% 이상이 줄어들면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는 당뇨병의 새로운 발생이나 기존 당뇨병의 급격한 악화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당뇨병이 처음 생기면 췌장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다섯째는 황달입니다. 눈의 흰자위가 노래지고 소변색이 진해지며 변색이 회색이 되고 온몸이 가려워집니다. 여섯째는 대변의 변화입니다. 기름진 변을 보거나 변이 물에 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췌장암의 위험 요인들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인으로는 나이 60세 이후,
성별 남성, 가족력이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 당뇨병, 비만, 만성 췌장염, 과도한 음주, 고지방 식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를 끊으시면 췌장암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언제 끊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는 당뇨병 관리입니다. 이미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당뇨병이 없으시면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셋째는 적절한 체중 유지입니다. 체질량 지수를 25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올바른 식생활입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과 가공육을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다섯째는 절주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만성 췌장염의 원인이 됩니다. 여섯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주 5회 이상 운동하세요. 일곱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정기 검진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위험군은 60세 이후, 흡연자, 당뇨병 환자, 만성 췌장염 환자, 가족력이 있는 분들, 비만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건강검진 외에도 췌장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혈액검사, 복부 초음파, CT, MRI, 내시경 초음파 등이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검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실천하신 분들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할아버지셨는데 당뇨병과 흡연력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담배 끊기가 쉽겠어? 라고 하시며 소극적이셨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금연에 성공하셨고 당뇨병도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서 췌장 검사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3년 전 검진에서 췌장에 작은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는데 조기 발견되어 수술로 완치하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관리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췌장암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췌장암은 무조건 죽는 병이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를 먹으면 췌장암이 완전히 예방된다는 것도 과장된 정보입니다. 특정 음식만으로는 완전한 예방이 어렵고 종합적인 생활 습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검사받아도 소용없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속이 불편하다, 요즘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정기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세요. 마지막으로 췌장암은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능한 질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적절한 관리를 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메모해 두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췌장암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무서운 질병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췌장암도 충분히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췌장암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히 예방하고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지속적인 복통,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소화불량, 당뇨병의 갑작스러운 발생이나 악화, 황달, 대변의 변화 등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예방 방법들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금연, 다음 주에는 운동, 그 다음 주에는 식단 개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고 계신 분들은 꼭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와서 끊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금연은 언제 시작하셔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도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세요.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식사와 운동을 잘 조절해서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검진도 꼭 받으세요. 아직 아픈 데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 더 꼼꼼히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췌장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도 받아보세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하지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일찍부터 더 꼼꼼히 관리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췌장암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거나 검진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주세요. 특히 손가락 따기, 민간요법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정확한 의학적 치료를 받으시도록 설득해주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함께 실천해보세요. 혼자 하기 어려운 것들도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함께 산책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먹거나 금연에 도전해보세요.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에 현혹되지 마세요. 인터넷이나 TV에서 를 먹으면 췌장암이 완전히 예방된다는 식의 과장된 광고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췌장암 예방에 특효약은 없습니다. 오직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만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건강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인터넷 정보나 주변 분들의 경험담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췌장암은 더 이상 두려워만 할 질병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가능한 질병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몸에 관심을 갖고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은 정보를 알게 된 후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금연에 성공하셨고, 어떤 분은 당뇨병을 잘 관리하게 되셨고, 어떤 분은 조기 검진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실천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건강한 내일을 준비해 보세요. 특히 가족들끼리 서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고 함께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때로는 최고의 치료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서로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의학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을 믿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치료도 가능합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늦게 발견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관심을 갖고 도와줄 때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